네, 안녕하세요. 영어 강사 호재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호재유라고 하고요. 현재 명인학원 여러 지점에서 수업 중이고 서울 아카데미 학원에서는 강동고 1, 그다음 2학년 강의 맡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자세한 얘기는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짧게 말씀드리면 강동에서 10년 정도 내신 대비 했고요. 강동고만 10년 이상 했었고, 그다음 지금 현재 지금까지 강동고 입시 실적 보면 서울대, 연고대 포함한 여러 학생들 강동고에서 배출했고요. 그다음에 알고 계신 분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강동고에서 되게 한동안 유명했던 이제 선생님이었는데 대치동에 이제 수능 수업하러 나가면서 강동 내신이 좀 뜸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대표님의 제안으로 이제 강동고를 다시 맡게 되었습니다. 인터넷 검색하시거나 명인학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현재 지금 제가 대치동에서 수업하고 만리점에서 수업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강동고에서는 입시 실적 말씀 안 드려도 많은 결과 가져왔고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중등영어와 고등영어의 차이점을 살짝 말씀드리고 강동고 영어 내신에 관련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일단 중등영어와 고등영어의 가장 큰 차이점은 시험 범위 증가인데 예전처럼 중학교 때 교과서 몇 과 외우고 프린트 암기한 다음에 시험 보면 90점에서 100점 사이 이렇게 나오는 중등부 시험이라고 하면 실제로 고등영어에서는 보통 교과서 2과, 모의고사 1회 전부 아니면 2회 이상 정도의 어휘나 아니면 듣기가 포함되는데 강동고도 그중 하나고요. 짧게 말씀드리면 강동고는 다른 학교에 비해서는 내신 대비가 수월합니다. 자세한 사항들 잠시 후에 말씀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서술형 같은 경우에 배점이 높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객관식은 수능형, 서술형에서 이제 많은 등급이 갈리는데 서술형 난이도에 따라서 이제 1등급을 따는 애 못 따는 애의 차이점이 갈린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법이랑 독해 난이도도 상승돼서 중학교 때처럼 되게 간단한 교과서만 외워서 보는 것이 아니라 모의고사가 기출문제로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교과서는 상대적으로 고1 난이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쉬운데 모의고사는 이제 중학교 때 봤던 교과서랑 많이 다르니까 어렵게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상대평가라는 것, 외부 지문. 참고로 말씀드리면 강동구에 포함된 많은 학교에서 외부 지문을 집어넣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시험 범위가 교과서랑 모의고사잖아요. 그런데 교과서랑 모의고사를 제외하고 한 번도 배우지 못한 문제를 내는 거죠. 그럼 기본적으로 영어에 대한 기본 실력이 좋은 학생들이 외부 지문 맞출 텐데 1등급에 가까운 영어 실력이 높은 학생들만 받을 수 있는 문제를 내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강동고에서는 잘 등장하지 않습니다. 보통 광문고나 한영고, 배제고 정도, 성덕고 정도에서 가끔 나오지 강동고에서는 이 4가지가 포함된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도 이제 1학기 고1 내신 대비 범위인데요. 강동고는 모의고사 2개를 섞어서 전체를 내지 않고 22년 3월 고1 15개, 19년 9월 고1 10개 이렇게 해서 보통 학교들이 이제 교과서 2과, 그 다음에 모의고사 1회분 독해 28문제를 내는데 강동고는 모의고사 2개를 섞어서 부분만 내서 문제를 냈습니다. 워드마스터라는 단어책이 있어요. 이제 강동고에서 꽤 많이 썼던 단어책인데 객관식 문제만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워드마스터 단어를 1회에서 10회까지 외우게 만든 다음에 객관식으로 예문 하나를 넣고 빈칸을 채운 다음에 객관식으로 넣으라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서술형이 나왔다고 하면 꽤 어려웠겠지만 객관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아주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어떤 예문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한 단어를 알고 있으면 그 단어가 그 문장에서 어떻게 해석되는지를 확인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중학교 때 선행좀 된 학생들은 이미 아는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한번 훑어보고 예문에 적용시키는 연습만 하면 되는 문제고요. 그 다음에 듣기가 들어가는데 강동고에서 듣기가 들어가는 학교는 아주 많진 않아요. 근데 강동고는 약간 관용적으로 듣기 문제가 나오거든요. 참고로 기억하셔야 되는 건 듣기 mp3 파일을 바꾸지 않아요. 학교에서는.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듣기 파일을 주잖아요. 선생님이 그 듣기 파일을 발췌해서 음성을 바꿔서 변형시키지 않고요. 듣기 파일은 그대로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1번부터 17번까지 듣기 파일 숙제로 내주잖아요. 과제로. 그럼 거기에서 선생님이 감히 이걸 잘라가지고 편집해서 듣기 파일을 바꾸진 않고 듣기 파일은 원본이지만 그 문제로 객관식이랑 가끔 서술형을 섞어서 냅니다. 들린 거 그대로 적으라고 하거나 이런 식으로. 그래서 듣기 문제 난이도는 높지 않아요. 높지 않고 교과서는 2과 정도. 요게 이제 강동고에서 나오는 문제들인데 여기서 기억하셔야 되는 건 강동고에서는 기본적으로 어려운 문제라고 하면 서술형 문제에 한 줄 요약, 그리고 단어를 준 다음에 요약을 하는데 문장 변형시키기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 문제 유형은 강동고만 나오는 건 아니에요.
이제 모든 거의 대부분의 학교에서 나오는 요약 문제거든요. 하지만 강동고는 다른 학교에 비해서 엄청나게 어려운 요약 문제를 내지는 않는다. 하지만 요약 문제 자체가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그 문제를 가지고 강동고에서 1등급을 가른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결론은 객관식 문제는 강동고에서 전형적인 수능형 문제와 워드마스터 단어 빈칸 채우기 객관식 문제, 서술형 문제에서는 영작 문제인데 어렵게 나오는 영작 문제는 한 줄 요약 그리고 단어를 여러 개 준 다음에 그 단어를 조금 변형해서 한 줄 요약을 넣기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다른 학교에도 이미 다 나오는 문제 유형들이에요. 근데 상대적으로 강동고는 다른 학교에 비해서는 어렵지 않다라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 객관식 수능형, 워드마스터, 단어 암기, 빈칸 채우기, 서술형 요약, 어영분화 요약 이 정도가 이제 강동고 시험의 요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단 듣기는 어렵지 않다. 그래서 잠깐 말씀드리면 강동고에 관련한 부분들 설명을 들으셨으면 아셨을 텐데 혹시 저한테 들었던 내용이 처음이라고 하시면 자세히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동고는 아주 최초에 생긴 다음에 문제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기는 하나 이 근처에 있는 한영고, 그 다음에 배재고, 광문고 등등을 포함한 전교생이 많은 학교에 비교해보면 문제 난이도가 높지 않아서 아이들이 노력만 하면 1, 2등급이 나올 수 있는 학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강동고는 문제 자체가 다른 학교에 비해 쉽기 때문에 노력했을 때 등급을 올리기가 상대적으로 쉬운 학교입니다. 여기 근처에서는 두 학교거든요. 강동, 성덕. 그래서 아주 예전에는 배재고, 한영고, 광문고를 보내서 여기에서 좋은 학교를 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셨던 분들이 많으셨다면 최근에 이제 이 근처에 있는 입시 전략 같은 경우에는 내 아이가 한영, 배재, 광문 가서 정말로 고생해서 겨우겨우 1, 2, 3등급을 받을 바에는 그냥 편한 강동, 성덕을 가서 1, 2등급을 안정적으로 받자라고 하셔서 1등급 1지망을 강동고에 쓰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근데 이건 이제 한영, 배재, 광문은 1등급 비율이 많잖아요. 전교생이 많으니까. 하지만 강동고를 보내놓으면 이제 좀 더 등급 따위가 수월하니까 강동고를 보내지만 기억하셔야 되는 건 강동고 학종 내신 성적 2점 초반대와 한영고 2점 초반대는 다릅니다. 한영고에서 2.1점대만 나와도 서울대를 갔거든요. 제 제자 중에서. 하지만 강동고에 2점 초반대면 인서울은 대학교 상위권 대학교 가기는 좀 힘들다고 보시면 돼요. 성덕고에 2.1 문과 학생이 뭐 광운대나 아니면은 국문대를 간 경우도 있거든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내신 대비를 따기엔 수월한 학교이긴 하나 다른 이제 타 학교와 내신 그 성적을 비교해 봤을 때 결코 유리하진 않다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강동고에 보내놓으셨는데 자녀분이 만약에 강동고에서 서울에 있는 인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교를 가고 싶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서울연고대를 보내고 싶으시면 강동고에서는 1.1에서 1.3 정도로 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학교에서 1.1, 1.4이면 뭐 훨씬 더 좋은 의대나 좋은 데를 가겠지만 강동고에서 정말 인서울의 안정적인 정말 최상위 대학교를 보내시려면 1.1에서 1.5 정도를 받는 게 가장 좋다. 그 다음에 1.5에서 그 다음에 2.0 사이까지 가면 이제 인서울에 있는 대학교를 쓸 수는 있으나 아주 최상위 대학교 가는 건 쉽지 않다라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 수업에 대한 커리큘럼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제 좀 흐리게 나왔네요. 그래서 그 인서물을 잠깐 봐주시면 좋겠는데 일단 저는 수업을 할 때 기본적으로 주 2회 수업을 하는데 전 대치동 수업하고 있지만 여기에서 하루만 내신을 수업을 하고 바로 갈 생각은 없고요. 이틀 동안 수업을 하는데 하루 2시간 수업을 들으면 나머지 2시간은 관리를 하고 가야 되고요. 또 다른 요일에 두 번째 요일에도 2시간 수업, 2시간 관리를 받아야 되는데 내신 대비는 결코 수업만 4시간 듣고 1등 나오기 힘듭니다. 수업을 4시간 들으면 4시간은 공부를 해야 돼요. 왜냐 암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암기를 안 하고 내신 대비 1등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학교라고 하면 외고 정도의 기본 실력만 보는 문제겠지만 실제로 강동구 이 근처 고덕에서는 암기로 풀 수 있는 문제들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대비하는데 기억하셔야 돼요. 암기만으로 100점이 나온다는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학교에서 문제를 낼 때 강동고 같은 경우는 특히 문제가 100문제라고 하면 100문제 모두를 변형시키진 않아요. 70%에서 60% 이상은 지문이나 아니면 모의고사 교과서 똑같이 내고 나머지 30-40%를 변형시켜내기 때문에 아이들이 만약에 영어를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암기를 해서 똑같이 나오는 문제는 무조건 맞춰야 되고 변형 문제에서 부분 점수를 맞추거나 변형 문제에서 100점을 맞는 게 영어 성적에서는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업을 할 때 주 이틀 수업인데 이제 2시간 수업을 하고 2시간이 이제 클리닉을 하는데 영상을 같이 보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보통 이제 가장 합리적이지 않은 내신 대비를 하는 게 제 기준에서는 시험 만약에 대비가 5주라고 하면
4주에 내신 대비를 끝내고 일주일 동안 문제풀이하는 건 저는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5주면 3주 안에 최대한 진도를 끝내고 2주 동안에는 1대1 케어를 문제풀이한 다음에 질의응답 받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서, 하지만 기억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진도를 빨리 나가려면 지문을 대충 나가야 돼요. 당연한 거죠. 수업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근데 지문을 꼼꼼히 나가려면 진도가 늦게 나가죠. 다시 말씀드리면 3주 안에 진도를 끝내려면 최대한 간결하게 빠르게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학원의 수업 시간은 정해져 있잖아요. 수강료 관계상.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건 뭐냐면 수업 시간에 현장에서 수업하는 시간 플러스 제가 따로 똑같이 찍은 영상을 과제로 내줍니다. 그럼 아이들은 수업 시간에 제 수업을 듣고 과제로 보는 영상을 집에서 보면 진도가 1.5배 더 빨리 나가거든요. 그 다음에 그 영상 당연히 무료로 보내고요. 근데 오빠 어머님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면 아이들이 과제로 영상을 봤는지 안 봤는지 어떻게 알아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필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아이들은 제 수업을 듣잖아요. 그럼 당연히 제 수업을 들으려면 필기를 해야 되겠죠? 영상을 보면. 그럼 필기가 다른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아이들이 필기를 해왔다고 하면 영상을 본 거죠. 필기를 하려면 영상을 볼 수밖에 없으니까. 혹여나 영상을 2.5배속이나 1.8배속으로 본다고 해도 영상을 빨리 들으면 필기를 못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빨라봤자 1.3배속, 1.5배속 사이에 영상을 집에서 봐오고 손자간을 같이 들으면 진도가 1.5배 이상 나가기 때문에 시도 효과가 훨씬 크다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은 최대한 진도를 빨리 끝내고 저랑 1대1 지른다고 받고 1대1 케어로 문제를 풀면 되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 영상 강의를 보냅니다. 그리고 흐려서 아쉽네요. 자, 주간지를 보내는데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아이들이 내신 대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복습이거든요. 내신 대비는 영상만 보거나 강의만 듣고 결코 성적이 오르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틀린 문제가 있으면 왜 틀렸는지, 뭘 모르는지를 확인하고 케어를 받아야 내신 대비 성적이 오르고, 저는 어떻게 관리를 하냐면 집중해줘서 들으시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이제 문제를 풀잖아요. 주간지로 복습을 한단 말이죠. 그럼 아이들이 그 주간지 복습을 통해서 틀린 문제를 따로 제작해서 틀린 문제면 오답 노트가 아니라 오답 문제를 주고 한 번 더 풀립니다. 그 결과가 부모님께 문제로 전송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이들은 처음에 수업 시간에 제 수업을 듣죠. 그다음 두 번째로 이제 주간지 복습으로 주간지를 통해서 복습을 2번 하죠. 세 번째로 그 주간지를 통해서 틀린 문제를 한 번 더 주죠. 총 3번 복습하는 거예요. 맘 같아서는 100번 시키고 싶지만 진도를 나가야 되기 때문에 3번 이상의 복습을 시키고 틀린 문항에 대한 따로 제작을 보낸 다음에 부모님들한테 문자가 가고 그 아이들이 그 제작한 걸 다시 풀고 그 제작 이력을 따로 만들어놔서 직보 때 틀렸던 문제 한 번 더 풀게 합니다. 총 4번의 학습 효과거든요. 혹시 4번 이상 학습 효과를 원하신다면 제가 수업 시간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3회나 주 4회로. 근데 제가 생각한 이상적인 시간, 저한테 주어진 일주일에 4시간의 수업과 4시간의 관리에서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료를 제가 직접 만들고요. 그 다음에 클리닉을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내신 대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아이들의 복수가 클리닉인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제 예전에는 이제 대치동에 수업을 하는 선생님들이 와서 수업만 4시간 치고 조교한테 맡기고 가는 시스템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직접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강동에 오래 있었잖아요. 근데 강동은 시장을 알거든요. 이제 예를 들어 다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번 수업만 하고 가도 되는데 강동은 주 2회 수업을 하는 게 실제적으로 관용적으로 이제 정해져 있고 그게 아이들한테도 좋기 때문에 제가 일주일에 2번 수업을 하는 걸로 관리까지 하고 오답 높이를 정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강동에서 내신 대비를 강동고만 한 건 아니에요. 이제 강동, 성덕, 강일 포함해서 모든 학교에서 이제 입시 실적이 좋았는데 유독 강동고에서 이제 저를 다른 학생들이 많았었어가지고 제 이름이 호재유라고 이제 적혀져 있는데 그 호재유라는 이름도 강동고 학생들이 지어진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세대 강동고 아이들은 이제 저를 모를 수 있겠지만 이 윗세대 강동고 부모님들이나 이제 근처에 이제 뭐 언니나 오빠들을 데리고 있는 이제 부모님들은 저를 기억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엄청 대치동 나가면서 이제 내신을 제가 이제 수능 이제만 지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제 내신은 한동안 조금만 했었는데 지금 이제 강동고만 전문적으로 맡아서 하기로 대표님과 얘기가 돼 있는 상황이어서 저한테 혹시 아이들을 보내주시면 이제 부모님들 직접 느끼시거든요. 어떤 걸 느끼실 거냐면 약속을 지키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클리닉 문자 아이들 틀린 문제 보내드리고 영상 보내드리는 거. 근데 확실한 건 아이들이 이제 고1 올라가면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가 제일 좀 난감한 지 아세요? 부모님들이랑 아이들이 둘 다 시험이 처음이에요. 예를 들어 고2 1학기 중간고사 들어가면 학교 문제 패턴이나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대화가 좀 통하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어의 장점은 뭐냐면 예를 들어 이 상인이나 명의를 갔단 말이죠, 애들이. 아니면 배제를 갔어요. 한영을 갔어요. 중학교 때 보통 영어를 잘했던 학생이어서 전교 뭐 10등, 20등에 들었던 학생인데 갑자기 명일 가서 영어 등급이 3등급이 나오니까 답답하신 거죠. 화도 나시고 내 아이는 이렇게 학원에 믿고 보냈는데 왜 성적이 안 나오느냐. 왜 이렇게 애가 영어를 잘하는데 성적이 안 나오냐 하긴 하겠지만 명일상에는 문제가 어려워요. 배제도 마찬가지고 한영도 마찬가지인데 강동고는 노력한 만큼 최소 2, 3은 보장되는 학교입니다. 그 학교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사실들을 아마 알고 계신 부모님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요즘에 강동성덕이 이제 몰리는 이유 중에 하나고 최상위권 아이들이 강동성덕을 가면 이제 1등급은 확실히 얻기가 쉬운데 3, 4등급 학생들이 강동고를 가면 노력하면 2, 3까지 나올 수 있는 학교다. 만약에 뭐 아이가 3, 4등급 정도의 실력인데 1을 목표로 한다고 하시면 4%가 1등급이니까 100명 중에 4명에 들어야 되는데 실제로 100명 중에 4명에 드는 게 힘들다고 하시면 만약에 아이가 인서울을 원하고 영어를 엄청 잘하거나 좋아하진 않는다라고 하시면 일단 2를 목표로 강동고에서 영어를 노력을 하고 1까지 올라가는 걸 목표로 하시는 걸 추천을 하고요. 이제 고1 중간고사 내신 강동고 아이들 모두 처음 보는 내신이어서 학교 문제 패턴이나 룰도 잘 모를 거고 암기 방식도 다를 거고 할 텐데 강동고에 있었던 10년 동안 이상의 경험으로 아이들과 같이 소통을 하고 최소한 패턴에 맞춰서 준비를 하는데 확실한 건 성적도 보장도 약속을 하지만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도 줄 수 있는 강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 강동고등학교에서 이번에 통합과학을 맡게 된 노형섭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통합과학 고등학교에서 과학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부터 일단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전체 학생들이 통합과학을 진행을 할 거고요. 1년 동안 진행을 합니다. 이때 통합과학이 보통 일주일에 한 3시간 정도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3분이서 3시간 정도 진행을 하고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없지만 이제 탐구 과학 실험이라고 시수 하나짜리가 또 있어요. 그거는 지필평가는 없고 그냥 수행으로 100%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서 아마 학생들이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고 혹시나 만약에 어렵다고 하면 수업 시간에 조금 제가 질문은 받아줄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학년 올라가게 되면 이제 인문사회 계열 친구들은 과학을 굳이 선택할 필요는 없고 희망에 따라 하나 정도 선택을 해도 되고요. 그리고 이공계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저 4개 중에서 자기가 희망하는 학부에 관련된 과목을 적어도 3개 정도는 선택을 하는 편입니다. 보통 근데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보통 학생들이 1학년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내년에 고등학교 2학년 때 올라가서 배우게 될 듣고 싶은 과목을 선택을 하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학생 수 좀 많은 과목으로 막 애들이 몰리는 경향이 좀 있긴 한데 그래도 일단은 가장 좋은 거는 자기가 가고 싶은 원하는 대학교에 학부가 있고 그럼 그 학부에 맞는 과목을 듣는 게 가장 이상적인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요 4개 중에 3개 정도 선택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학년 때는 이거는 정말 진로 적성과 진로 영역이어서 요거는 4개 중에 2개 정도만 선택해서 이때는 더 폭이 좁아져서 자기가 원하는 학부의 과목만 들으면 됩니다. 이렇게 고등학교 3학년 동안 과학은 진행이 되고요. 통합과학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일단 통합과학 같은 경우는 중등 과학의 내용이 한 30% 정도 그대로 들어가고요. 그래서 중학교 내용이 똑같이 그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고등학교에서 선생님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지 않아요. 그냥 중학교 때 배웠던 거 기억나니 하고 바로 넘어가는데 시험에는 그대로 나오고요. 아예 설명을 안 해주시는 선생님도 계시고 그렇게 중학교 내용이 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통합과학 선택 과목 고등학교 2학년에 없는 독자적인 내용이 조금 들어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통합과학 내용이 조금 들어가 있고 그 외에는 이제 저기는 물리랑 화학만 써져 있지만 물리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의 선택 과목 내용이 조금씩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 다음 페이지 맨 밑에 있는데 학교마다 이거는 선생님의 전공 분야나 선생님의 이제 관심도에 따라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만약에 바뀌게 되면 또 완전 또 작년과는 다른 유형이 돼버리고 강동구 같은 경우는 특히 생명과학이 생명과학 2에 있는 내용도 나오기도 하고 조금 더 많이 나가는 편이에요. 근데 그 내용이 어려운 건 아닌데 설명을 그렇게 열심히 해주시진 않고요. 그냥 보통 수업 시간에는 소개하고
시험 문제 낸다고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서 이제 그거를 사진을 막 찍어서 저한테 설명해 달라고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뭐 그거는 그리고 시험 문제 꼭 냅니다. 그리고 근데 그렇게 어렵진 않아서 수업 시간에 딴짓만 안 하면 크게 어렵게 문제가 생기지 않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밑에 내용 뭐 특성 같은 거 보시면 이게 중학교 과학이랑은 조금 다르게 보통 중학교 때는 이제 공부를 조금 한다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아마 문제집 한두 권 정도만 풀어도 충분히 80점 후반대나 실수 안 하면 다 맞거나 하나 정도 틀리는 정도의 성취도를 이룰 수는 있는데요. 이게 고등학교 올라가면 일단 문제가 보통 수능 문제랑 비슷하게 나오기 때문에 오지선다가 이렇게 5줄로 나오는 게 아니라 기역, 니은, 디귿, 리을 해서 다음 주 옳은 곳을 모두 고르세요라고 나오거든요. 수능처럼. 그런 문제가 대부분이 일단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옛날 그 중학교 때 오지선다와는 좀 다른 점이 뭐냐면 하나라도 헷갈리면 그 만약에 내가 디귿이 확실하게 아닌데 답에 디귿이 다 포함되어 있으면 이제 거기서 완전 이 친구는 멘탈이 터지게 되겠죠. 그래서 한 문장이라도 모르는 게 나오면 문제가 푸는 게 굉장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중학교 때보다는 확실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 난도는 좀 올라간다고 보면 되겠고요. 그래서 중학교 때보다 훨씬 더 많은 문제풀이도 필요하고 그리고 더 완벽한 개념 이해와 그리고 거의 완벽에 가까운 암기 상태가 있어야 다 맞고 그래야 1등급이 나올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목표를 가지고 내가 완벽하게 다 외우고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거의 1등급에 나오려면 다 맞을 수 있게 엄청 빨리 풀어야 되기도 하거든요. 문제수도 좀 많고 이제 서술형이 한 보통 배점은 한 3분의 1 정도 전체 100 중에 이제 수행평가가 40%고요. 1학기 중간 지필이 30, 2학기 기말 지필이 30 해서 지필평가는 60%고 수행평가가 40%입니다. 한 학기에. 그러면 이 중간고사 시험의 30점 중에 보통 서술이 10점 정도 해당이 되고 객관식이 문항이 20점 정도 포함되거든요. 근데 전체 문제수는 이제 30문제 가까이 되고 근데 이제 서술형도 문항수가 적을 때는 8문제, 많으면 10문제 가까이 나오는데 서술형이 그렇게 길게 쓰는 걸 요하진 않습니다. 그냥 핵심적인 내용 단어들만 반드시 포함한 상태에서 15자 내외로 딱 깔끔하게 쓰는 걸 원하지 막 길게 쓸 시간도 없고요. 길게 쓰면 감점 당하고 그래서 딱 원하는 대로만 딱 써서 넘어가게. 그래서 한 번이라도 막히면 이제 시간이 부족해서 못 푸는 사태가 발생해요. 그래서 풀다가 막히면 다음 거부터 풀어야지 하는데 그 다음에 돌아올 수는 없는 이런 정도의 상황이 벌어집니다. 중학교 같은 경우는 보통 한 10분에서 15분이면 문제 다 풀거든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저도 중등부 수업을 들어가는데 보통 저랑 내신 대비한 친구들 같은 경우 이제 제가 시키는 대로 다 하면 한 10분에서 15분 정도의 시험제 다 풀고 보통 자요. 보통 자는데 고등학교에서는 그런 사람을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대부분 거의 끝날 때까지 다 붙들고 있고 막힌 실수하는 친구들도 있고 막 밀리는 친구도 심지어 있어요. 첫 시험에는 그런 친구들도 있어서 중학교 때보다 저는 중학교 때도 문제를 엄청 많이 풀게 시키는데 그때보다 더 많이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통합과학을 이제 준비하면서 좀 해야 되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일단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면 문제점이 생기는데 일단 가장 큰 문제점은 과학도 공부하는 양이 늘어나는 만큼 다른 과목도 같이 늘어나거든요. 근데 일단은 그래도 어머님들이나 아버님들도 마찬가지로 비중을 크게 두고 있는 부분은 수학이랑 국어, 영어잖아요. 그래서 국영수에 투자하는 시간이 중학교 때보다 훨씬 더 많이 늘어날 거고 그에 비해서 과학은 조금 줄어들게 돼 있거든요.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과학도 그냥 중학교 때처럼 공부하면 제가 예전에 저한테 수업은 안 들었지만 그 막 중학교 때 다막권 하나 틀렸던 친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중간고사 첫 시험에 40점 맞은 친구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되게 잘한다고 생각을 해서 학원도 안 다니고 막 이러고 있다가 그냥 중학교 때처럼 공부했다가 뭐 그렇게 점수가 나와서 그 친구 얘기 들어보니까 못 풀었어요. 절반 풀고 막혀가지고 그 뒤는 손도 못 댔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일도 많이 생기고 해서 과학이라고 문제를 조금 풀어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과학 문제를 좀 많이 풀어야
되는데 보통 아이들이 자기 시간을 계획을 세워서 정해놓고 좀 풀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학원에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나와서 같이 문제를 풀고 어려운 부분이 뭐 어려운 거나 막히는 거 있으면 저한테 따로 질문을 하거나 아니면 뭐 수업 끝나고 좀 남거나 빨리 와서 제가 개별적으로 좀 부족한 부분을 조금 피드백 해줄 수 있게끔 뭐 그런 시간도 같이 가지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공부를 해나갈 수 있게 그렇게 할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세 번째가 이제 같이 좀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 보통 중학교 때 뭐 저도 그랬고 저는 이제 효율을 극도로 추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공부도 그냥 이렇게 허송세월하면서 하는 것보다는 집중적으로 딱 몇 시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공부하고 이런 걸 조금 선호하는데 보통 대부분의 학생들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애들이 보통 중학교 때도 원래는 한 달 반 전부터 내신 대비를 해야 되는데 전 과목 내신 대비를 한 달 반 전부터 해야 되는데 보통 그러진 않습니다. 대부분은 마지막 3주 남겨놓고 바짝 땡기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더더욱 시험이 그렇게 중학교 때는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밤새고 가서 다 맞아오는 친구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고등학교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게 앞에서도 얘기 드렸지만 양도 많고 문제도 많이 풀어봐야 되고 그리고 잠을 안 자면 당연히 실수를 훨씬 더 많이 하게 되거든요. 이거는 뭐 과학적으로 논문도 나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나중에 찾아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잠을 못 자면 안 하던 실수도 하고요. 막 이상한 짓도 많이 해오거든요. 그래서 일단 새벽에 공부하는 습관을 일단 좀 없애야 되고 그리고 벼락치기 당연히 그걸 이제 지금부터 조금 준비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좀 문제가 되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요 마지막 네 번째는 아마 지금 잘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특히 남학생들이 조금 잘 못하는 경우가 뭐가 있냐면 문제를 풀고 바로 그 자리에서 채점을 한 다음에 오답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내가 이 문제를 풀면서 알았던 게 뭐고 몰랐던 게 뭐고 그래서 내가 이걸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틀렸구나. 그럼 내가 모르는 부분은 다시 앞에 가서 다시 공부하고 틀린 문제 다시 풀어보고 요 일련의 과정이 이어져서 연습이 돼야 그래야 문제를 푸는 이유가 생기거든요. 근데 보통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일단 다 풀고 시작. 그래서 풀고 덮어놓고 채점은 한 3, 4일 뒤에 하고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는지 왜 틀렸는지 기억을 아무것도 못한 상태에서 야 이거는 일단 맞았으니까 기분이 좋고 틀리면 왜 틀렸지? 다시 풀어보고 그러면 이게 밑빠진 북에 약간 물붓기가 돼서 효율적으로 공부가 좀 안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고 채점하고 그리고 오답 정리하고 다시 복습하고 요거까지가 저는 숙제의 완성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예전부터 중학교 때도 숙제를 해오는 거의 기준은 채점을 하고 오답 정리까지 해와야 숙제가 되는 거고 그걸 안 하면 숙제를 안 했다라고 저는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거까지 조금 고등학교 때 이제 보통 중학생들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못하는 이유들이 바로 이런 데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강동고등학교 특징은 이제 아까도 살짝 얘기해 드렸듯이 이제 생명과학에서 조금 깊게 나오는 경우가 조금 있고 그리고 대부분의 학교도 마찬가지인데 일단 변별력을 줘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들이 필수로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그 어려운 문제들이 대부분 학교에서 물리 1에서 잡거든요. 아무래도 물리들을 대부분의 학생들이 어려워하기 때문에 그래서 강동구도 마찬가지로 물리에서 역시 변별도 들어가고요. 근데 그렇게 다른 학교에 비해서 난도가 높다거나 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평이한 정도인데 그래도 강동구 전체 문제 중에서 물리가 조금 변별력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도 얘기했던 대로 서술형이 조금 준비를 조금 해야 된다. 근데 서술형은 어디까지나 뭐 암기가 제대로 돼 있으면 서술형은 걱정할 게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학생들이 쓰는 연습을 많이 해야 자기가 알고 있는 게 바로바로 나오더라고요. 이게 자기가 알고 있는데도 단어들을 조합을 잘 못해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들도 좀 있어서 그런 것들은 좀 충분히 연습을 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수업은 당연히 판서 수업으로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전주에 수업 진행했던 부분 중에 당연히 핵심 용어들, 저희 과학이 어려운 이유는 일상생활에서 쓰지 않는 용어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용어가 좀 익숙해질 때까지 좀 반복을 좀 많이 하고 뭐 수업 시간에도 복습을 많이 할 거지만 다음 주에도 이렇게 단어 테스트 같은 것도 보고 하면서
많이 반복하면서 좀 외우게 시킬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3월 첫째 주부터 이제 수업이 시작이 되는데요. 내신 대비는 저는 한 5주 정도로 진행을 항상 해왔습니다. 그래서 5주차 정도로 내신 대비를 하고, 그럼 보통 3월 마지막 주쯤에 내신 대비가 시작이 될 거고요. 그럼 그전에는 뭘 하냐면, 어차피 계속 시험 범위가 그렇게 크게 바뀌진 않았기 때문에 작년 1학기 중간 때 봤었던 시험 범위 내용을 처음에 좀 먼저 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내신 대비 들어가면 진도 나갔던 부분을 다시 복습을 또 하고, 그리고 문제풀이 들어가고. 그래서 일단 처음에는 시중 문제들을 다 풀어볼 생각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다른 학교, 강동구에 있는 다른 학교 기출문제들도 풀고, 강동 고등학교 기출문제도 풀고. 그래서 기출문제가 시중의 문제랑 조금 달라요. 조금 달라서 시중의 문제 같은 경우는 되게 기본적인 문제들이 좀 많이 있는 편이고, 기출 문제들은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 어떻게든 문제를 이렇게 문장을 바꿔서 낸 문장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걸 또 조금 익숙해지려면 학교 기출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돼서 다른 학교 기출 문제도 조금 많이 풀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요일 1시부터 일단 3시까지 2시간 정도 진행을 할 거고, 아까도 살짝 얘기했지만 수행평가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정규 수업 시간 내에서도 만약에 수행평가의 계획이 학교에서 나온다면 이제 그 부분이 부족하다 그러면 그 수행평가도 같이 좀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개별적으로 연락처 줘가지고 뭐 질문하는 거 있으면 질문하는 거는 저는 뭐라고 한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그래서 질문도 언제나 받아서 다시 해줄 거고, 뭐 그런 식으로 진행을 좀 할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에 대답. 네. 수업 시간이 짧은데 저 시간 안에 수행평가까지 다 소화가 돼요? 네, 수행평가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수행평가는 어디까지나 그 학생의 학교 수업 참여도와 성실도를 보는 거기 때문에 사실 수행평가도 제가 그렇게 많이 뭐 해줄 건 없고, 그냥 이제 한번 정리 정도? 요 정도만 해주는 거기 때문에 잘 외워져 있는가, 그리고 혹시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으면 막 이렇게 한다 해서 그 정도지 이렇게 수행평가가 어렵게 나오진 않습니다. 네. 그래서 수행평가는 대부분 애들이 많이 감점은 안 당하고요. 대부분 지필에서 이렇게 변별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수업 시간에 매주 그 테스트를 네. 이 시간에 이제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테스트도 같이 네네. 그래서 문제는 그렇게 막 어려운 문제를 보진 않고요. 그냥 간단하게 용어를 알고 있는가, 그래서 그 용어가 어떤 내용인가 이런 거를 복습 차원에서 진행을 하고요. 만약에 이게 너무 보통 그럴 일은 없는데 너무 공부가 안 되어 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따로 보충을 하던가 아니면 남겨서 그거를 이제 좀 반복을 더 시켜서 어떻게든 계속, 이게 나중에 밀리면 이게 시험 범위가 중학교 때보다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게 안 하다 보면은 나중에 할 게 엄청 많아지고, 그럼 과학만 안 한 게 아니라 다른 과목도 비슷할 거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보통 중학교가 아니라 고등학교 1학기 중간고사 때 제일 많이 힘들어하는 게, 조금 여유 있게 생각하다가 나중에 한 3주 남겨놓고 공부를 하려고 봤더니 이게 생각보다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방지하고자 좀 이제 3월부터 그냥 시험 기간이다 생각하고 계속 준비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클리닉 시간에 따로 있나요? 클리닉 시간은 제가 이렇게 뭐 정해놓고 하진 않고요. 보통 여기 수업이 1시기 때문에 1시 전에는 제가 수업이 없어서 그 수업 전 시간을 이용하거나, 아니면은 만약에 정말 너무 부족하다 그러면은 이제 평일에 보충을 하거나, 아니면 뭐 줌으로 해도 되고요. 아니면 문자 같은 걸로 뭐 문제 질문이나 아니면 이해 안 가는 거 있으면 그런 건 언제든지 질문해도 되고, 그런 식으로 피드백할 예정입니다. 만에 정원이 정해졌나요? 정원은 일단 저는 10명으로 잡고 있어요. 10명이 넘어가면은 제가 개별적으로 막 관리하기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저 혼자 하는 거라서 한 10명에서 12명 정도인데 보통 저는 10명을 선호합니다. 네. 학생마다 그 편차가 크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 미리 선회를 좀 하는 친구도 있을 거고, 네네. 아니면 중등까지 좀 약한 친구도 있을
보통 이 통합과학 때문에 학원에 오는 친구들은 대부분 인문사회 계열 친구들이 많고요. 그러면 당연히 과학을 너무 싫어하는 애들이 대부분이라서 저도 과학을 잘하는 애들 있으면 너무 좋거든요. 되게 행복하게 수업할 수 있는데 과학이 너무 싫어하는 애들만 데리고 수업한 지 오래됐기 때문에 아무리 재밌게 막 설명을 해줘도 걔네들은 일단 딱 마음의 벽을 쳐놓고 일단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은 당연히 난도는 되게 쉽게 반복을 여러 번 하면서 진행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제 양은 어느 정도? 과제 양은 내신 대비 전에는 그렇게 많이는 안 내줄 생각이고요. 대신에 과제 양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오답 정리하고 그 과정을 결국엔 내신 대비 때 더 많이 반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이 익숙해지는 거를 좀 많이 연습을 할 생각입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뭐 중간에 나중에 생각나시면 학원에 전화 주시면요 제가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울 아카데미 이선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강동구에서 국어를 어떻게 성공적으로 대비할지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고자 나왔고요. 첫 번째 수업 철학, 그 다음에 두 번째 강동구 시험 유형, 이렇게 딱 두 가지 전달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어떤 사람인지 좀 제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지금 예비고1 학생들에게 직면한 문제는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부분의 아이들은요, 이건 상위권 아이들도 마찬가지인데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이 친구들 지금 국어 되게 애매하게 풀고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정답이 되게 여러 개라고 생각을 해요. 얘네들 지금 1번도 답 같고 3번도 답 같은데 그냥 넘어가고 있거든요. 선생님이 그렇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거지 속으로는 납득 안 되는 문제 되게 많습니다. 어떻게 하냐? 제가 하나씩 물어봐요. 하나씩 물어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 친구가 이 문제에서 5번 정답을 맞췄다고 가정하고 한번 물어봐요. 그럼 3번은 왜 아니라고 생각하니? 라고 물어봤을 때 정말 거의 대부분이 물어보면 그때 생각합니다. 그전에도 물론 생각은 했죠. 근데 생각은 했는데 확신 없이 그냥 스쳐가는 생각이에요. 뭔가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이 정도예요. 문제는 여기서 멈춘다는 거예요. 수학은 이렇게 안 하면서 국어는 꼭 이렇게 합니다. 3번이 뭐가 아니냐고 물어보면 이제서야 처음으로 말로 표현하고 생각을 정리하는 시도를 합니다. 당연히 지금 생각하기 시작했으니까 제대로 된 답변이 안 나오죠. 또 시간을 줘요. 한 3분 정도 쳐다보고 있다 가져옵니다. 잠깐 봐주시면요. 대부분이 여기서 습관적 행위가 틀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습관적 행위는 본문에 제시된 적이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것도 고민을 좀 덜 한 겁니다.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요. 습관이라는 말은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습관이라는 것은 같은 행위가 반복되었다는 건데 그럼 최소 몇 번은 행위를 반복해야지 습관이란 말이 성립할 수 있을까를 조금 생각해 보면 최소 2번입니다. 이건 잘 대답을 해요. 생각을 해보면 배운 게 아니라 판단할 수 있죠. 최소 2번 이상은 돼야지 그래도 습관이라는 말은 붙일 수는 있겠구나. 그럼 본문에 제시되어 있는 부분을 한번 보면요. 여기서 안압굴 사람들은 늘 범죄의 생활자들이었다 이렇게 제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범죄라는 건 밑에 있는 함정을 파놓는 행위를 얘기해요. 여기서 늘이라는 말과 그 다음에 주인공이 만약에 안압굴 마을 사람이었다면 이 주인공은 적어도 함정을 파놓는 행위를 2번 이상 반복했다는 건데 그럼 습관이란 말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고민을 해야죠. 습관이라고 부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런 건 답지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넘어가요. 그럼 함정을 파놓는 행위가 개성은 성립할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개성이라는 말은 또 어떻게 하면 성립할 수 있을까? 이것도 배운 게 아니죠. 집단 내에서 어떤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개성이라는 말이 성립할 텐데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여러 사람이 아니라 나만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린 개성이라는 말을 할 수 있을 텐데 여기에서 있는 마을 사람 여기에 있는 이장군 한 사람만이 함정을 파놓은 것은 아니었다. 그리고
안악골 마을 사람들이 다 범죄의 생활자들이었다 라는 표현을 보면 이 장군 한 사람만이 함정을 파놓는 행위를 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개성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애초에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아서 답이 아니다라는 문제는 거의 없어요. 본문에 제시되어 있는 부분과 선지에 제시되어 있는 부분이 모순되기 때문에 답이 아니다라고 말을 해줘야 돼요. 예를 들면 여기 있는 늘이라는 말과 습관이라는 말은 충분히 연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행위를 늘 한다면 그건 습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맞죠? 하지만 여러 사람들이 안악골 사람들이 다 함정을 파놓는 행위를 했다면 그건 개성이란 말과는 어울리지 않아요. 이거 배워서 하는 건가요? 다 언어라는 규칙 속에서 우리 알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 정확한 근거를 찾아야 되는데 본인들이 지금 생각을 깊게 안 해서 스스로 국어를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하나씩 분석하는 거 배워본 적도 없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사실은요. 다 생각해 봐야 돼요, 사실. 그렇게 치면 1번에 있는 과장이라는 말 되게 애매하지 않나요? 과장이라는 건 있는 것보다 크게 표현한다거나 있는 것보다 작게 표현한다는 얘기인데 도대체 얼마나 많이 표현해야 과장이란 말이 성립할 수 있는지, 뭐 예를 들면 이번에 있는 상상이란 말은 이 소설 속에서 성립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해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친구들은. 제가 원하는 학생은요, 정확한 근거를 통해서 습관이라는 말에서 의심을 품고 그 다음에 개성의 X를 할 수 있는 학생입니다. 과장이라는 말이 객관성이 좀 떨어진다라는 것을 느껴야 하고 어떻게 판단할지 그렇게 질문하는 학생을 제가 원해요. 그런 학생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고요. 국어를 잘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이런 게 제 관점이고 방금 한 게 수업이고 클리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아이들은 제일 정답 같은 선지를 찾으면 여기서 끝나요. 이러니까 국어가 더 애매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파고들지 않으니까.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뭐 국어는 암기가 아니라 뭐 사고력을 길러야 한다라는 얘기도. 근데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수업만 듣고 문제만 푼다고 어떻게 사고력이라는 추상적인 힘이 향상되겠습니까? 이걸 제가 선지를 다 하나씩 물어보니까 아는 거예요. 사실 이것 때문에 학원을 다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질문을 통해서 본인이 생각할 수 있게 유도하는 게 제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강동고 시험 유형이니 학교 특성 솔직히 이런 거 말씀은 드리겠지만 저는 핵심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당장 강동고 1학년 선생님이 어떤 선생님이 배정받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뭐 작년에 시험이 이랬다, 재작년에 시험이 이랬다, 뭐 강동고 출신 조교를 쓴다, 뭐 이런 것들이 저는 뭐가 그렇게 지금 크게 중요한지는 잘 모르겠고, 그런 것보다 포인트는 이런 게 아니라 누가 와도 어떤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본질은 되게 당연한 얘기지만 국어를 잘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게 잘하냐? 생각을 바꿔야 돼요. 어머님들도 생각을 좀 바꾸셔야 돼요. 뭘 외우는 게 아니라요. 서리법, 영탄법, 열거법 이런 거 하나 더 외운다고 갑자기 성적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고. 그게 아니라 내 판단력을 높여야 됩니다. 이런 선지를 보고 내 판단을, 내 생각을 높여야 된다고요. 판단은 어떻게 하면 잘하냐라고 했을 때 저는 크게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논리적인 규칙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언어에서. 추상적으로 논리적이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논리학의 어떤 규칙들을 통해서 국어를 접근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좀 거슬러 올라가서 좀 재미없는 얘기지만 철학자들은요, 우리가 쓰는 일상 언어가 되게 애매하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철학자들은 언어를 수학처럼 계산 가능하게 만든다면 되게 많은 것들이 해결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생겨난 학문이 논리학이고 기호학입니다.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인데, 애들한테 이거 하라는 거 아닙니다. 이런 규칙들로 출제자의 의도대로 정확하게 답을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왜 배웠냐면 저도 애매하다고 생각해서 그랬어요. 저도 아이들과 똑같은 느낌을 받아서 그랬어요. 이게 도대체 성립할 수 있는가에 대한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수능을 내는 게 교수님들이잖아요. 우리 교수님들이 이걸 바탕으로 문제를 내기 때문에 저도 배워서 우리 아이들에게 해보라고는 안 해도 이런 식으로 정답이 된다라고 정확하게 얘기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거를 되게 강조드리고 싶고 좀 개성적인 방법으로 자랑도 하고 싶고 이런데 사실 어머니들이 별로 여기에 관심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어머니들 모아놓고 수업을 했는데 이걸 가지고 별로 관심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점만 말씀드릴게요. 요점은 언어를 수학처럼 계산한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번 수능 국어 되게 어렵다고 말이 많았잖아요. 그 중에 이게 정답률이 30% 되는 선지의 지문이었거든요. 이게 제시된 파일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이들이 왜 어려워했나 아이들 입장에서 생각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하나 가져왔어요. 풀어보시라고는 안 할 테니까 좀 귀찮으시겠지만 한번 빠르게 읽어봐 주시겠어요? 네, 사실 거기까지만 읽으셔도 굉장히 복잡하죠. 얼른 보면 뭔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지금. 사실 이런 복잡한 정보들도 우리 친구들은 처리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 많은 정보들을 어떻게 처리하냐 이게 문제인데 이런 걸 압축할 수 있어야 돼요. 사실 이거 그냥 표 하나면 끝납니다. 이 글이 굉장히 좀 긴 글인데 밑에는 다 계속 반복되는 얘기고 결국 이 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간단하게만 설명드릴게요. 이 글에서 제시되어 있는 게 뭐 아픔이나 슬픔 같은 잊어도 좋을 것과 그 다음에 의로움이나 예의 같은 잊어서는 안 될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슬픔 같은 것을 잊으면 병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병이 아니라고 말해요. 슬픔 같은 걸 잊지 않으면 그때 병이라고 말합니다. 예의를 잊으면 당연히 병이 되겠죠. 예의를 잊지 않으면 병이 아니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다예요. 이게 끝났어요. 끝까지 이 얘기예요. 이걸 그냥 읽고 있는 게 아니라 이걸 보면서 이런 식으로 처리해야겠다라는 생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구조가 이래서 필요한 거예요. 구조도라는 거는 들어보셨죠? 이런 게 구조도인 건데 결국 이 글을 어떤 관통하는 핵심 구조는 이 표고요. 그래서 수업이 이런 논리학의 기호들을 이용해서 명확하게 구현하고 압축하고 그렇게 하면 단순 명료해집니다. 문학도, 비문학도, 내신도, 수능도 다 마찬가지로 어차피 텍스트를 읽고 우리가 문제 해결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뭐 사실 이걸 가지고 이런 선지들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진 않을게요. 자, 이걸 할 수 있으면 그냥 잘합니다. 잘하는 친구들도 근데 이렇게 안 하고 있어요. 이렇게 못해요. 그냥 성실함으로 승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내신 성적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친구들 이제 모의고사에서 무너져요. 학교에서 필기해주지 않은 부분 지문 나오면은 이제 못해요. 제가 원래 준비한 건 많은데 구조에 대한 건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릴게요. 뭐 사실은 수학뿐만이 아니라 국어에서도 이렇게 충분 조건, 필요 조건 같은 것들이 국어에서 중요하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었고 뭐 칸트가 순수 이성 비판에서 얘기했던 언어의 양적 차이, 질적 차이, 뭐 양상의 범주 이런 것도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뭐 그리고 그걸 활용해서 문제도 이렇게 정확하게 풀 수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식의 규칙을 배워나가는 수업을 할 겁니다. 뭐 내신도 마찬가지 적용이고요. 이게 선명하게 답을 선택하는 전 정확한 규칙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수님들은 이걸 기반으로 문제를 내는 거니까요. 자, 두 번째는 자세입니다. 공부하는 자세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규칙들은 그냥 배우면 돼요. 강동구 학생 2명 정도 이야기를 좀 드릴까 봐요. 이게 잘 안 보이네요, 근데. 첫 번째 학생은 이제 3학년 되는 여학생이고 기본적으로 성실하고 욕심도 많은 친구예요. 1학년 1학기 때는 열심히 했죠. 막 안 불러도 와서 질문하고 몇 번씩 해보고 따져보고 아까 귀찮은 그 분석하는 작업도 해보고 1학년 1학기 중간 기말은 1등급이 나왔습니다. 근데 2학기가 되니까 긴장이 살짝 풀려요. 잘한다고 생각하고 착각하니까 다시 중학교 때처럼 돌아갑니다. 귀찮은 작업을 안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 귀찮은 분석을 안 하기 시작하면 이렇게 됩니다. 3등급이 됩니다. 오히려 중학교 때까지 옆에 있던 공부 안 했던 친구가 반년 동안 분석하는 습관이 몸에 붙어서 이 친구가 1등급이 나옵니다. 원래 욕심이 있는 친구니까 이런 친구들은 금방금방 다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성에 안 차서 1학기 때처럼 합니다. 다시 분석하고 따져보고 이런 걸 해서 2학기 때는 80점대가 1등급인 시험에서도 혼자 100점을 맞아가지고 이렇게 1등급을 맞았습니다. 올해 졸업한 강동구 남자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는 내신 준비할 때 숙제 다 안 합니다. 2년 동안 일했어요. 70문제 주면 30문제 할까 말까 합니다. 이 친구 근데 진짜 부동의 전교 1등이었어요. 우리 학교 등급컷 낮아서 막 80점이 1등급이어도 혼자 이렇게 하나 틀리고 1등급 맞고 이렇게 됐습니다. 이 친구 자세가 어떠냐면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자세예요. 알 때까지 봐요. 알 때까지 질문하고 그러니까 속도가 느려요.
전 이 친구한테 숙제 다 해오라고 잔소리 해본 적 한 번도 없어요. 제 목표가 이겁니다. 제가 가르치는 모든 애들이 이 친구들처럼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느려도 좋으니까, 다 안 풀어도 좋으니까 정확하게 해소하려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디 학원을 가든 뭐 우리 학원에서 뭐 전교등수 나왔다 이런 거 자랑하잖아요. 저도 하고 있고요. 이런 거에 속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학원 한 달 다니고 학원 시험 1등급 나왔어도, 한 번 1등급 나왔어도 학원이 잘한 거다 이렇게 과장할 수 있는 게 학원 광고잖아요. 그래서 사실 위에 두 친구도요. 사실 뭐 제가 만들었다기보다는 이 두 친구의 경우에 학생이 원래 가지고 있는 힘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애들은 시간이 문제지 어딜 가도 내신은 잘합니다. 모의고사는 또 다른 얘기지만요. 그래서 이건 정말 확실한 얘기인데, 확신하는 얘기인데, 가만히 앉아서 제가 하는 말만 3시간 듣고 집에 가서 문제 푼다고 절대 끄덕거린다고 절대 늘지 않습니다. 아까처럼 계속 왜 그렇게 되는가를 의심하고 생각하고 탐구해야 돼요. 그리고 해결해야 그래야 실력이 드러나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부분과도 연결되는데 저는 그래서 수업 시간에 말 많이 안 할 거예요. 웬만하면 다 읽어주지도 않을 거고요. 어차피 길어지면 듣지도 않아요. 대신 자세를 만드는 데 시간을 쓰려고 해요. 지금까지 쭉 그랬고요. 설명하는 대신에 생각하고 고민하게 유도할 겁니다. 옆에 앉혀놓고 클리닉 때 제가 생각 다 들어볼 거예요. 이거 안 해오면 1번부터 5번까지 다 물어볼 거예요. 정말 귀찮지만. 그래야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거든요. 뭘 헷갈려 하는지 알거든요. 그게 아니면 몰라요. 정답 동그라미만 쳐져 있는 시험지 가지고 제가 봐봤자 뭘 모르는지 모른다고요. 얘네 몰라요, 근데. 또 화가 나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이고, 이건 자랑인데 넘어가겠습니다. 잘 안 보이지만 이런 식으로 자기 생각을 어떤 선지를 골랐는지 말할 수 알고 쓸 줄 아는 학생을 만들고 싶습니다. 우리 친구들 보면 국어 공부할 때도 참 연필을 안 써요. 참 그런 것 같아요. 강제로 시킬 겁니다. 제가 싫어하는 게 숙제라고 해왔는데 그냥 깨끗한 시험지예요. 답만 체크되어 있는. 시험지가 깨끗하면 본인이 뭐가 어려웠는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하나도 안 보입니다. 자기가 그런 고민을 했다는 것도 까먹어서 그냥 와요. 이러면 안 되기에 항상 이렇게 쓰게 할 겁니다. 이게 잘 안 보이지만 오답 노트고요. 그 다음에 선지에다 다 왜 그렇게 되는지 한번 써보라 그랬어요. 이런 것도 모르는 거 체크하고 좀 써보라고 이렇게 제가 요구를 한 거거든요. 이게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자, 마지막으로 이제 강동고 특성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 이게 본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강동구는 이 지역 학교 중에서 제가 그래도 제일 좋아하는 학교예요. 강동구 아이들이 뭐 모여져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걸 떠나서 우리 학교는 그래도 변별력 있는 시험 문제를 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어떤 강동구의 장점, 단점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장점은 제 생각엔 낮은 등급 컷이라고 생각해요. 보시면 알겠지만 작년 1년 동안 1등급 컷이 80점대입니다. 저 이거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거 쉬운 시험보다 이런 시험이 훨씬 낫습니다. 옆에 광문고처럼 100점 맞아 100점이 너무 많아서 100점 나와도 2등급 뜨고 한 개 틀리면 3등급 뜨고 이런 시험보다 훨씬 변별력 있습니다. 노력하면 충분히 뒤집어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려운 문제를 틀려도 부담감이 덜해요. 이런 경우는. 모의고사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등급 컷이 막 96점이 1등급이고 이러면 2개밖에 기회가 없어요. 45문제 중에. 어려운 시험이 낫습니다. 차라리. 좀 심하게는 글 하나 말려 먹어도 1등급 나올 수 있는 점수예요. 이 점수. 그러면서 난이도는 쉽지 않고요. 마냥 쉽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생각하는 장점은 프린트의 비중이 높다는 거예요. 학교 시험이라는 것은요. 모의고사랑은 다르게 어떤 매뉴얼이 좀 주어집니다. 어느 정도 매뉴얼이 주어지는데 학교 선생님들이 보는 교사형 교과서예요. 잘 안 보이시면 파란색 글씨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이 교과서가 다 지 혼자 떠들고 있거든요. 여기다가 우리 학교는 1학년이고 2학년이고 프린트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학교 방침인가 봐요. 5년 하다 보니까 프린트 이름도 아는데 뭐 민정쌤과 함께하는 즐거운 국어 시간이라는 프린트가 있거든요. 아, 이런 애들, 네, 이런 것들이요. 교과서 한 번도 안 펼쳐보고 이것만으로 수업한 적도 있어요. 이 두 자료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 합니다. 교과서랑 이 프린트요. 뭐가 더 중요하냐? 이 프린트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 학교는. 이게 왜 장점이냐면요. 여기서 다 나와요. 매번 신입생들한테 강조하는 게 이건데 프린트에 있는 문장이 그대로 선지가 되고요. 얘가 그냥 선지가 될 거예요. 이런 게 예시가 될 거고요. 이런 게 또 선지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 빈칸 뚫어가지고 매번 시험 보고 계속 쓰게 하고 자료 엄청나게 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요. 정말요. 그 다음에 뭐 변별력 있는 시험 문제다. 이건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등급컷이 낮은 이유는요. 우리 학교가 일반적인 다른 학교에 한 두세 문제 있는 킬러 문제가 훨씬 더 많이 나오니까, 상대적으로 많이 나오니까 그런 거거든요. 이런 문제 우리 학교 기출인데 다른 학교 기출에 있는 이런 문제 안 나와요. 근데 오히려 하나씩 분석하면서 준비했던 학생들은 이런 문제 유형 되게 잘합니다. 오히려 이렇게 나올 때 등급이 더 잘 나와요. 전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단점을 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사실 좀 범위가 많습니다. 아까 교과서에다 추가적으로 프린트까지 제시된다 그랬잖아요. 게다가 우리 신사고 교과서는 다른 교과서들과는 좀 다르게 관동별국이라는 작품이 실려있어요. 옛날 사람이 쓴 시인데 이거 옛날 시라서 읽기도 힘든데 소설 마냥 7페이지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좀 범위가 많다라는 게 일단 생각했을 때 첫 번째 단점인 것 같고, 두 번째는 수능에 좀 취약하다는 겁니다. 사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단점이에요. 학교에 입학하면 이렇게 될 거예요. 내신만 강조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모의고사 준비를 확실하게 덜 합니다. 진짜로. 제가 가르쳤던 학생은 아닌데 강동구에서 잘한다고 유명한 여학생 하나 있었어요. 되게 열심히 한다고. 상담은 제가 한 2번 정도 해봤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그 친구는 모의고사 걱정을 하더라고요. 자기도 준비를 안 하는 것 같다고. 이번에 아쉽게도 최저를 못 맞춰가지고 재수한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들어보니까. 이게 확실한 건 아닌데 제가 가르쳤던 학생이 와가지고 말해준 건데, 강동고등학교 문과 전교 1등 수능 성적표가 2등급, 1등급, 2등급이라고 하더라고요. 국어, 영어, 수학 순으로. 그러니까 확실하게 덜 한다는 거예요. 이건 준비를. 이게 제가 바꿀 수 있는 흐름은 아니라서 조금 안타깝긴 한데, 수능도 같이 대비해야 됩니다. 수시만 대학을 가는 길이 아니고 오히려 정시가 유리한 학생들이 제가 볼 땐 훨씬 많아요. 수시는 그냥 안정적인 보험이라고 생각하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아이들도 어머님들도. 그래서 애들한테도 시험 한번 못 본다고 망하는 거 아니니까 긴장하지 말라 그래요. 중요한 건 아까 말했던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분석하려는 그런 자세를 갖는 거겠죠. 그 세 번째는 뭐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는데, 유형이 좀 까다롭습니다. 문제가 우리 학교만의 특징인데, 난이도 높이고 싶을 때는 꼭 이런 짓을 해요. 모두 고르는 문제를 많이 내요. 일반적인 모두 고르는 문제가 아니에요. 5개, 선지 5개 주고 2개 고르세요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막 7개에서 9개 준 다음에 모두 몇 명인가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무서운데, 이거 어설프게 공부하면 점수가 더 안 나옵니다. 이거 하나 틀리면 다 틀리는 거예요, 이 문제. 그리고 네 번째는 모든 내신 문제가 그렇겠지만 주관적이라는 겁니다. 문제가. 국어는 저는 객관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객관성을 잃어버리면 그 국어는 공정한 시험이 아니에요. 수능에서 뭐 소송 건다는 논란이 있는 문제들은 이 객관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논란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하고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한데 하나의 해석만 강요해서 문제를 내는 경우, 이러면 논란이 됩니다. 교수님이 내는 수능도 이렇게 논란이 될 때가 있는데 학교 시험 문제는 당연히 더하겠죠. 공정성을 잃어버린 문제들이 종종 보입니다. 예를 들면 첫사랑이라는 시가 있어요. 우리가 배우게 될 텐데, 첫사랑이라는 시는 뭐 눈이 노력을 해서 첫사랑을 이룬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눈이 노력한다라는 게 일단 기본적인 매뉴얼이에요. 같은 출판사를 쓰는 강일보나 배재구 같은 경우에, 그리고 교과서에서도 눈이 노력한다고 해석을 합니다. 주체가 눈이에요. 교사용 교과서에 있으면 일종의 약속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이렇습니다. 이건 잘못된 선지예요. 화자가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건 맞는 얘기예요. 이 선지가 맞다. 이 부분이 맞다는 얘기예요. 눈을 의인화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한다. 주체는 눈이니까요. 눈이 노력할 거예요. 배재구에서 그랬어요. 눈이 두드리고 춤추는 모습에서. 그러니까 눈이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우리 학교도 원래는 그랬어요. 20년까지. 눈이 뭐 주체가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다고요.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해석을 하다 갑자기 작년에 화자의 노력이고 화자의 상실감이고 이렇게 돼버립니다. 이러면 아이들이 혼란스럽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수업 시간에 이런 말씀도 딱히 안 하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떤 선생님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 학교에서 수업하신 지 얼마 안 되신 선생님이 있는데, 이런 주관적인 선지들이 제 생각에는 종종 보입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질문할 목록을 좀 주고 그 선생님한테 가서 질문을 하라 그래요. 문제를 내는 건 학교 선생님이니까 그 선생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반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하라 그러지 않고 제가 목록을 줘서 이렇게 질문해서 알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배제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나왔으면 이런 경우에 아이들이 단체로 가서 항의를 합니다. 단체로 가서.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객관성을 유지하려고 더 노력을 하세요. 근데 우리 학교는 그런 분위기는 아닙니다. 그냥 아깝다. 이런 분위기가 돼서 이건 좀 안타깝고 이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학교 분위기라는 건. 그리고 5번째 단점으로는 여기다 안 써놨는데 제 주관적인 생각인데 5번째로는 우리 강동구 친구들이 이건 제 생각이에요. 수학은 안 하는데 잘 안 해요. 국어는 좀 상대적으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좀 그렇습니다. 제가 겪어봤을 때. 그래서 정리하면 이 정도 장점, 단점 제가 생각하는 몇 년 동안 겪었던 강동구의 장점, 단점이 되겠고요. 정리하면 제 수업은 어떤 논리학이라는 규칙을 적용해서 공부하는 자세를 만들어가는 걸 지향하는, 가장 최우선으로 지향하는 그런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마무리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서울 아카데미에서 수학을 강의하고 있는 김국일 선생입니다. 네. 자료는 다 있으시고 수학 보시면 되고요. 필기도구도 다 있으시죠? 필기도구 다 있으시죠? 네. 네. 안 힘드세요? 아, 그러세요? 네. 학생이지? 그래. 감동됐구나. 그래. 알았어. 자,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일단은 그 첫 번째는 보시면 됩니다. 네. 강동고등학교 작년 걸로 내신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내신은 계속 변하기 때문에 작년 걸로 말씀드리는 게 가장 적합하기 때문에 이걸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디서 나오는지 좀 말씀을 드리고, 어디서 나오는지. 저게 조금씩 바뀌어요, 근데. 그러니까 어디서 나오는 거는 일반적인 그런 뭐라고 해야 되죠? 일반적인 항상 강동고에서 내는 곳은 있어요. 강동 일반적으로 내는 곳은 있고 조금씩 바뀌긴 하지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래서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래서 수학을 잘하기 위한 조건,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죠. 내신을 어떻게 하면 잘 볼 것이냐, 그런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한번 보시죠. 네. 한번 읽어보시죠. 네. 쭉 한번 보시면 됩니다. 아이고, 넘어갔네. 일단 시험 범위는 그 다항식 연산이라고 처음부터예요. 저게. 기억이 나시나요? 예전에 고등학교 때. 생각하기도 싫으세요? 다항식 연산 처음부터 여러 가지 방정식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단어는 여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쭉 보시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학교들이 2차 함수까지 들어가요. 그러니까 2차 함수가 어디냐면 여러 가지 방정식 앞단원이에요. 그러니까 2차 함수까지가 딱 반이고 더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저 여러 가지 방정식 안에도 단원이 소단원이 두 개가 있는데 그거 두 개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시험 범위가 좀 많은 편이죠. 상대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수를 한번 또 보시죠. 문제수 보시면 객관식이 17문제고 서술형이 6문제예요. 객관식은 우리가 찍을 수 있는 거죠. 그죠? 찍을 수 있는 거고, 서술형은 저거는 이제 답만 쓰는 건 아니고 그 풀이까지 써야 되죠. 그죠? 많지 않나요? 많은 거예요. 광문 다음으로 많아요. 광문이 7개인데 얘는 6개인데, 또 광문은 서술형이 답만 쓰는 게 3개가 들어가는데 나머지 4개가 이제 서술형이고, 얘는 6개가 다 서술형이죠. 예. 그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까지 너무 심각하게 보시는 거 아니에요?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네. 준비하면 되죠, 뭐. 여기까지 보셨을 때 지금 걱정되는 게 뭐 어떤 걱정되시는 부분이 있지 않나요? 서술형, 시간 부족. 시간 부족. 오늘 금요일인가요? 네. 화요일 날 저희 학원에서 강동고 미리 보는 중간고사 작년 시험지로 봤었거든요. 혹시 아셨나요? 모르셨어요? 그럼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또 다시 보게 해드릴게요. 근데 이제 봤더니 애들이 좀 시간이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일단 시간이 많이 부족하고,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부족한 거는 이유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빨리 푸는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아직 수학이
익숙치가 않아서 빨리빨리 풀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는 거죠.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능력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거 이제 연습을 계속 좀 해봐야 되는 거고, 서술형이 6문제인데 작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저거는 굉장히 다 쉬웠어요. 서술형 6개는. 근데 또 재작년에는 굉장히 어려운 킬러 문제가 하나 들어가 있었고, 이게 약간씩 바뀌긴 하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서술형 6문제 35점이면 그거잖아요. 쓰긴 쓰는데 비어 있는 거나 이런 거를 빠뜨리면 점수가 다 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요거를 준비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저는 어떻게 시키냐면, 자,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수학 실력이 한 중하고하라고 말씀드릴게요. 중하고하. 이 정도면 그 첫 번째는 요거를 좀 시키시면 좋습니다. 좀 적으실까요? 좀 지루하시니까. 지루하시잖아요. 그죠? 네. 문제풀이 노트 요거를 이제 시키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 학원에 안 보내셔도 요걸 좀 시키세요. 이게 뭐냐면 이건 이제 오답 노트하고 좀 다른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저희가 이제 숙제를 내주잖아요, 애들한테. 뭐 프린트로 내주거나 아니면 이제 책자로 만들어서 준단 말이에요. 그럼 내주면 어디다 해오죠, 애들이? 안 해오나요? 어디다 해오죠, 숙제를? 그 무슨 프린트나 문제집에다 해오는데 실제로 숙제 검사를 딱 하다 보면 그 한 줄이나 두 줄 쓰고 답이 딱 나오는 애들이 있다고요. 그죠? 누가 그러죠? 네? 아니, 주로 한 줄이나 두 줄에서 답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고등수학이. 채점하면 틀린 거예요. 찍는 거죠. 그렇죠. 누가 주로 그렇습니까? 주로 남학생들이 그렇죠. 남학생들이 그렇죠. 너 강동고야? 그래. 그래. 남학생들이 주로 그런다. 다가 아니라 주로 그러죠. 그러니까 그 문제풀이 자체가 좀 약한 거죠. 약한 학생들이니까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 이제 문제를 쓰는 게 아닙니다. 저거는 숙제를 내줬을 때 숙제를 거기다 해오는 게 아니라 여기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제가 선별해서 정해주는 거죠, 아이들한테. 그게 괜찮으면 거기다 하면 되는데 딱 봐서 아니다 싶으면 여기다 하는 거죠. 여기다. 그래서 여기다가는 이제 문제를 적는 건 아니겠죠? 아니, 문제를 적으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애들 무지 바쁘다고요, 학교 가면. 그러니까 문제를 적으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여기다 문제풀이 하는 거예요. 이거 이제 학원에서 제공을 해주고, 아니면 뭐 집에서 만드셔서, 집에서 만들긴 좀 그런가. 그러니까 이렇게 장만하셔서 시키시면 된다고요. 근데 이제 처음에 애들이 이걸 시키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네? 결국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결국엔 좋아해요. 놀랍나요? 결국엔 좋아해요. 왜 좋아하냐면 이게 애들이 자기도 열심히 하고 싶은 욕구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숙제를 대강대강 해오는데 여기다 시키게 되면 이제 제가 맨날 숙제 검사를 하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숙제를 제대로 안 해오면 제가 좀 이렇게 좀 하겠죠? 좀 째려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쨌거나 매번 해올 때마다 자기가 이제 노력을 하는 거죠. 노력을. 그럼 자꾸 쓰는 연습을 하다 보면 이제 성취감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다 보면 공부를 해서 복습을 했을 때 그러다 보면 이제 자꾸 재미를 붙이게 되니까 집에 가서 이제 수학이 재밌다. 이런 얘기를 듣고 싶지 않으세요? 어머님들께서? 그죠? 이런 얘기를 가서 한다고요. 집에 가서. 그러니까 이걸 좀 활용해 주시면 상당히 좋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학 성적이, 수학 실력이 좀 괜찮은 학생들. 상 정도 되면 얘네가 이제 걱정되는 게 이제 이거죠. 저 100점이 35점인데 내가 혹시 빠진 게 있을까? 이런 걱정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자, 요거를 좀 준비를 시켜서, 이거 이제 저는 이렇게 준비를 시켜서 하는데, 이거 이제 장점은 이겁니다. 서술형 주관식 문제집인데, 이거 이제 뒤쪽에 뭐가 제공되어 있냐면 답지 쪽에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어떻게 되어 있냐면, 혹시 보신 적 있나요? 못 보셨죠, 이거? 그러니까 답지에 막 이렇게 나와가지고,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7점이다. 그럼 뭐가 몇 점, 뭐가 몇 점, 뭐가 몇 점, 뭐가 몇 점에서 7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빠져 있으면
빠져 있으면 감점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 치명적이에요. 왜 치명적이냐면 작년 같은 경우는 이게 무지 쉬운 거였어요. 무지 교과서 수준 다. 그러니까 여기서 점수를 만약에 못 받게 되면 굉장히 치명적이죠. 저거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런 걸 준비를 해서 저는 준비해서 이제 제공을 해주는 건데 요 뒤에 해설 자체가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몇 점, 뭐가 몇 점, 뭐가 몇 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수학 실력이 좀 괜찮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 괜찮니? 수학 실력이? 아니야? 그래? 수학 실력이 괜찮은 학생들 중에서는 자기가 이제 걱정되는 부분을 푼 다음에 이걸 체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수학 실력이 조금 부족한 학생들은 이걸 시키시면 되고 괜찮다 하면 이제 이걸 시키시면 되고. 네. 필요하면 말씀하세요. 제가 드릴게요. 나중에. 필요하면 말씀하십시오. 네. 자, 그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서술형을 이렇게 준비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출제 단원을 한번 보시죠. 네. 한번 읽어보시죠. 출제 단원. 네. 이게 그런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이거는 골고루 다 출제됐어요. 그러니까 다른 학교는 주로 어떠냐면 다른 학교는 주로 이제 좀 어려워하는 단원이 어딘지 혹시 아세요? 이참수. 아, 그렇죠. 이참수. 잘하시네요. 이참수. 그리고 또 어디죠? 얘기 좀 해보세요. 어디죠? 나머지 정리.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차함수나 나머지 정리에서 집중적으로 많이 내요. 이 비율 자체가. 근데 강동은 굉장히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 이건 제가 특징을 잡아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러네요. 골고루 나온다. 이 정도까지만 알고 계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자, 쭉 한번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게 난이도 상위 18.9점이에요. 네 문제 합쳐서. 그러니까 18.9점인데 이게 다른 학교에 비해서는 그렇게 비율이 높은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광문이나 한영 같은 경우 이게 한 40점, 50점 돼요. 이 생각하시면 돼요. 되고 특징을 좀 말씀드리면 이 하중하고 얘 차이가 좀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자. 요거랑 요거의 난이도 차이가 굉장히 크다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얘는 너무 쉽고 얘는 좀 많이 어렵고. 그러니까 수학을 이제 준비를 하는데 그러니까 솔직히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거든요. 얘는 센 수학 B, 센 수학 아시죠? 센 수학 B만 해도 다 맞을 수 있어요. 센 수학 B만, C 안 해도 돼요. B만. C 버리고 B만 해도 다 맞을 수 있어요. 강동이 저 작년으로 제가 말씀드린 건데 거의 매번 그렇다. 그러니까 이게 좀 이렇게 난이도가 이렇게 가면서 점점 어려워지고 이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얘네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너무 쉽고 상대적으로 많이 어렵고 이 갭 차이가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원래 이제 이 설명회를 하면 학원 사람이니까 좀 문제가 많이 어렵다라고 얘기해야 그 부모님들께서 이제 뭐 학원에도 좀 많이 보내시고 하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요거는 학원에 안 보내셔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센 수학 B 정도. 아, 못하나요? 센 수학 B. 그러니까 많이 갭이 차이가 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넘어가겠습니다.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요건 지금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아이고, 또 한숨을 쉬시고 또, 센 수학 B 말씀드렸더니 또 막, 아유, 막 그러시고. 자, 요거는 그러면 센 수학 B로 하죠. 적으세요, 센 수학 B. 센 수학 B. 그냥 센 수학 B 정도. 네, B 정도. 그것만 완벽하게 계속 풀어, 계속 풀어봐야
시간 부족도 안 생기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요거는 강동이 제가 뭐 매번 시험 볼 때마다 애들 자료를 이제 계속 찾아보잖아요. 그럼 제가 이 지역에서 한 10년 정도 했는데 그 주로 어디서 내냐면 여기서 내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 문제를 다 커버하는 건 아니고 매번 여기서는 많이 나와요. 여기서. 아까 커버를 칠 수 없으니까 다 이것만으로 그러니까 이거 정도도 같이 해놓는 게 이거는 이 강동구가 여기를 많이 따라가려고 하기 때문에 이 자료도 보는 게 좋습니다. 강남 상구기출. 예. 강동뿐만이 아니라 다 그래요. 다. 강남 상구기출.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보면 여기서 출제됐던 거를 많이 갖다 쓰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광문에서 나왔던 게 뭐 강동에서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뭐 상인에서 나왔으면 또 예를 들어서 한영에서 나오고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자료를 조금 우리 아이가 2등급 이상은 맞아야겠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가야죠. 강동에서 여기까지는 가야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것도 뭐냐면 연도별로 되게 많잖아요. 얼마나 많겠어요. 예전부터 강남 상구에서 시험 보는 게 많은데. 그러니까 아주 옛날 건 안 갖다 써요, 또. 옛날 거는. 옛날 거 안 갖다 쓰고 좀 최근에 한 2, 3년 전 거.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 정도. 자, 그 다음에, 이거 하기 전에 그 시간표도 있으시죠? 저 시간표 먼저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시간표. 그 5개 반이 있습니다. 저는 이 학원에서 예비고이라. 그러니까 저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제 이름은 혹시 아시나요? 감사합니다. 제가 있고 제 밑에 선생이 하나 있고 총 5개 반이에요. 그리고 조교 3명 있습니다. 5명이 한 팀으로 돌아가요. 그렇게 되고 그 반은 이제 그 위에서부터 쭉 보시면 레벨별로 되어 있어요. 심화반, 실력반, 나머지 3반 요 순서인데 강동은 기말고사 때부터 바뀌는 거 아시죠? 범위가? 모르시나요? 모르세요? 강동은 요새 저 설명회 투어 안 하세요? 네? 그렇죠. 이게 중간이 이거 강동이 참 방금 중간 말씀드렸는데 얘가 처음부터 아까 어디까지라고 그랬죠? 오 좋아요. 여러 가지 방정식. 네. 이 정도 아셔야죠. 그래도 우리 아이가 이제 갈 건데 이 기말이 이게 수상. 근데 이게 원래 수상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수상이 쭉 가야 돼. 수화가 들어가요. 수화가. 네, 그러니까 수학상에 여러 가지 방정식 다시 들어가면서 부등식까지 가요. 부등식. 이게 대단원 2개예요. 여기가. 수상에. 대단원 2개. 그러니까 요거 다음에 요거 누적해서 대단원 2개 들어가고 자 이렇게 돼가지고 무슨 기호죠? 교집합. 네, 적당하지가 않네요. 근데 기호가 플러스로 할게요. 자 이렇게. 그래서 뭐냐면 수학화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앞에서부터 말씀드리면 집합이 있고 명제 그렇죠. 그 다음 뭐 있죠? 함수. 그 다음에 경우의 수 순열 조합이거든요. 그럼 수학화에 어디가 들어가냐면 뒤에가 들어가요. 네. 경우의 수 그리고 순열. 이게 수학화의 3번째 단원이에요. 요렇게 들어가요.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스텝이 꼬이는 거죠. 여기서부터 스텝이. 그럼 여기서부터 스텝이 꼬이면 2학기 때 넘어가면 다시 어떻게 되냐면 수학상의 뒤쪽 도형에다가 그 다음에 수학화의 앞쪽이 들어가요.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이게 좀 많이 다르다고요, 이게. 강동. 그래서 뭐냐면 제가 시간표를 왜 말씀을 드렸냐면 강동반은 따로 해야 돼요, 나중에.
나중에가 언제냐면, 자, 뭐가 끝나고? 중간고사가 끝나고 따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강동반을 중간고사 끝나면 따로 만들 거예요. 네. 일단은 중간고사 때까지는 같이 가고, 그 다음에 중간이 끝나면 따로 만들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반이 이제 5개인데, 됐죠? 좀 이해되시죠? 그죠? 네. 그래서 이거 레벨 테스트를 봐서 들어와야 되고, 혹시나 보내실 거면, 강동구 거 시험을 볼게요. 만약에 입반 테스트로. 이거를. 요걸로 해서 반을 나눌게요. 만약에 보내신다면. 작년 강동 걸로. 기출로. 예, 요걸로. 지금 요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봐서 나누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상일여고면 상일여고로 하고, 강동은 강동. 그러니까, 대강 몇 등급 정도는 제가 아니까. 그래서, 심화반 같은 경우는 1등급, 2등급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반에서. 시간표 보시면. 1등급, 2등급. 그러니까 심화반에 들어오면 좋죠, 되게. 왜냐하면 좀 경쟁심도 많이 생기고, 전부 다 잘하는 애들이니까, 날고기는 애들이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가 이제 실력반인데, 실력반은 한 3, 4등급 정도까지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세 반은 그거보다도 밑에 등급.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됐죠? 이해되셨죠? 그리고 이 프로그램은, 빠르면 다음 주부터 다시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제가 데리고 있는 애들이 있는데, 다시 내신 대비가 언제 시작하냐면, 다음 주부터. 조금 늦으면 그 다음 주부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하는 거죠. 다항식부터 다시. 근데 이제 내신 대비를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이거는 제가 아까 심화반하고 실력반 교재예요, 요거는. 심화반하고 실력반. 4등급 이상까지는. 이건 뭐냐면, 보시면 이제 자체 교재고,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저기 이제 납득이 되시죠? 강남구하고 강동구 내신 기출이 들어가는 거죠, 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광문에서 나온 게 강동에서 나오고, 상인에서 나온 게 나오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강남 상구 기출 많이 갖다 쓰니까 저렇게 하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EBS 고난도 선별해서 집어넣어요. 이 정도. 이게 자체 교재. 심화반하고 실력반. 그 밑에 반은 센수학 B예요. 그 밑에 반은. 센수학 B, 그 줄창 시킬 거예요, 그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죠. 실력까지는 이거죠. 그러니까 왜 이걸 해야 되냐면, 제가 아까 EBS 고난도에서 하나 이상은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약간 벗어나는 것도 있다. 그러니까 대비를 좀 해놔야 돼요, 대비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매 시간 어떻게 되냐면, 자, 실력반하고 심화반은 매 시간 20문제만 딱 해요. 20문제. 그러니까 저건 왜 그러냐면, 저 4시간 수업하거든요. 4시간 수업하는데, 20문제면 어떤 느낌이시죠? 4시간 동안 20문제면? 작지 않나요? 근데 항상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나올 건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아니, 여기서 10년 이상 했으면, 웬만하면 어떤 게 나오는지 대강은 안단 말이에요, 대강은. 대강은 알겠죠? 벗어나는 거 한두 개 빼고는. 그럼 아이들이 그걸 열심히 배워서 자기 머릿속에 넣고, 그 시험장 가서 딱 발휘만 하면 되는데 못한다는 거예요. 못하는 애들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건 뭐냐면, 저 20문제를 쌓아 나갈 거예요. 차곡차곡. 확실하게. 그래서 저걸 다 자기 걸로 만드는 작업을 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20문제를 제가 해설 강의를 하고 그거에 대한 일일 테스트를 보고 그 다음에 모르는 거 개별 질문하고 그 다음에 이제 틀린 거는 다시 문제풀이 노트 오답을 아까 제가 제공해 준다고 했잖아요. 숙제로 시킬 거예요. 그래서 목표는 저를 완벽하게 숙지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제 목표입니다. 왜냐하면 나올 게 정해져 있으니까. 벗어나지 않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숙제는, 제가 아까 말씀 안 드렸죠? 그게 통합반입니다, 어머님들. 아까 그 반이 통합반이에요. 수준별로 나누는 거지 학교별로 나누는 건 아니고, 강동고는 기말 때부터 나눌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통합반인데, 숙제는 학교별로 달라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한영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많이 내냐면 시험 직전 리허설이라는 데서 처음 들어보시죠? 시험 직전 리허설. 여기서 많이 내거든요. 그 다음에 모의고사에서 많이 내고 교육청 모의고사에서. 그러니까 학교별로 다르기 때문에 이건 숙제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딱 편집해서 한 권으로 딱 해서 만들어 줄 거예요. 강동고는. 뭐 광문고 따로 이런 식으로. 그리고 맞아. 이거 말씀 안 드렸죠? 교과서를 좀 열심히 해야 돼요. 강동고. 아니, 그러니까 센 수학 B 정도 하면 교과서는 다 카바가 쳐집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프린트 주는데, 여기도 좀 나오는데, 여기서 다 나오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다 나오는 게 아니라, EBS 고난도 이런 걸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프린트 양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클리닉이, 이제 수업이 이제 2번이거든요. 4시간 2번인데, 클리닉을 수업 시간 외에 이제 잡는데, 제가 이상적으로 잡는 건 2번이에요, 클리닉이. 저는 2번인데, 그러니까 제가 딱 봤을 때, 이 정도를 시키고, 숙제를 이 정도로 시키고, 학원에 부르는 횟수가 몇 번이냐 이런 걸 정하는 거는 그 아이의 수준에 따라 달라질 거 아니에요. 얘가 어느 정도 등급을 받으려면, 내가 어떻게 시켜야겠구나, 이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클리닉은 아주 잘하면, 이게 2번이거든요. 자, 1번 클리닉, 2번 클리닉이에요. 자, 첫 번째 클리닉은 뭐냐면, 숙제 내준 거 채점하고, 오답하고, 오답까지 했죠? 질문하죠, 질문한 다음에, 질문해서 이제 질문까지 오답하고 나면 여기다가 입력을 해요. 저건 이제 뭐냐면 시중에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프로그램, 그냥. 저거 이제 제가 사갖고 오는 겁니다, 그냥. 프로그램인데, 여기다 이제 입력해서 개별적으로 자기 오답을 저희가 입력해 주는 거죠. 입력하면 그 오답에 대한 쌍둥이 문제가 생성할 수가 있어요. 쌍둥이 문제나 유사 문제나. 그럼 생성해서 주는 거예요. 다시 풀라고. 클리닉 때 다시 풀어. 다시 입력해. 그럼 얘가 이제 어떤 게 약한 게 나오는 거죠, 저런 거. 그러니까 저건 이제 일부에 해당되는 거예요. 제 수업 중에. 일부에 해당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2번째 클리닉은 뭐냐면 주간 테스트, 이거 마찬가지로 강동원 이제 그죠? EBS 고난도나 학교 교과서나 아니면 이제 수준이 높지 않으면 센 수학 B를 계속 보는 거죠. 계속 봐서 이것도 똑같습니다. 자, 입력하고, 오답하고, 쌍둥이 유사 문제 다시 풀고 집에 가는 거죠. 실력이 좀 괜찮으면 하루에 다 끝나요. 하루에. 조금 아니다 싶으면 좀 더 시켜야 되고. 여기 생각하시면 됩니다. 클리닉 시간은 주로 한 3시간 정도. 이 정도예요. 네. 그리고 넘기셨어요? 알겠습니다. 넘기셨으니까. 자, 네. 이것 좀 도와주세요. 노력. 이걸 좀 도와주셔야 돼요. 이거를 어머님들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애들이, 그 수학이, 그거 동의하세요? 수학이 제일 그렇죠? 동의 안 하시나요? 수학이 제일 그래요. 수학을 못 잡으면 그냥 게임이 안 됩니다. 좋은 대학 가기가 힘들어요. 근데 언제 잡아야 되냐면 1학년 때. 1학년 때 잡으면 이제 잘 가요. 1학년 때 잡으면. 그러니까 뭘 동의해 주셔야 되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똑같은 건데, 제가 이제 아이들이 오면 이제 똑같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이게 필요하니, 이렇게 준비해야 된다 얘기하고, 숙제는 이만큼 내주고, 클리닉은 언제 와야 된다고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높은 등급을 좀 받기 위해서는 좀 어려운 것도 해야겠죠? 그죠? 쉬운 것만 한다고 해서 높은 등급을 받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쉬운 거 교과서나 센수학 B만 한다고 해서 1, 2등급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머님들 설명회 오신 정도면 원하시는 등급이. 말씀 좀 해보세요. 네? 감이 없어요. 네. 그래서 한 2등급 이상은 바라시는 거죠? 그렇죠? 2등급 이상. 맞죠? 그죠? 1등급, 좋아요. 네. 저한테 보내세요. 자, 그래서
이걸 뭘 도와주시냐고 말씀드리냐면 어려운 것도 하고 힘든 과정도 있고 상위 등급을 수학에서 받기 위해서는 다른 과목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이걸 좀 일단 아셔야 되고 진짜예요.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우니까 이걸 좀 아셔야 되고 그럼 제가 설득하고 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 정도 해야 되는 거라고 설득하지만 아이들은 아직 고등학교 생활을 겪지 않았으니 그게 온전히 아이들한테 납득이 되진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딱 아는 시기가 언제냐면 1학기는 끝나봐야 아니 중간고사 끝나도 아직 막 그냥 1학기는 끝나봐야 2번 정도 시험 봐야 아 이게 중학교 때랑 완전 다르구나 이걸 느낀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전에 제가 설득하지만 분명히 집에 가서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 수학이 너무 힘들고 수학이 너무 어렵고 나는 학원에 가기가 싫어. 그럼 우리 아이가 밝고 명랑하게만 자라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난 등급 따위는 상관하지 않아 그러면 그냥 냅두시면 되죠.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높은 등급을 원하시면 아이를 잘 설득을 하시죠. 다독이면서. 그죠? 그러니까 네가 지금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 중에 조금 지금 이게 제 수학 선생님이 말을 잘 못하겠는데 뭐죠? 그 역경. 역경이라고 좀 잘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게 내가 우리 아이가 너무 힘들고 막 안타깝고 하지마 때려쳐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걸 잘 설득해서 잘 끌고 나가셔야 돼요. 1학년 때 놔버리면 게임 끝입니다, 진짜. 수학은. 복구가 안 돼요, 복구가 안 되니까 좀 그런 거를 좀 염두에 주셔서 저를 좀 도와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리고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릴게요. 수학적 감각이 높다, 낮다 이런 게 있는데 수학적 감각이 혹시 낮은 학생이 이렇게 여쭤보면 안 되죠? 자, 말씀 안 드릴게요, 그거는. 자, 그럼 비관적인 얘기니까. 자, 그 다음에, 자, 끝났습니다. 자, 예, 전화번호 있습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네? 네. 엊그저께 보면 미리 보는 중간고사 신청해 주세요. 아니 기준으로 했을 때 몇 점 정도가 나와야지 실력감이 네, 94점입니다, 강동원. 94점. 실력반이요? 네. 심화반. 94점이 심화반. 실력감은 실력반은 한 80점 이상? 네. 한 그 정도. 안 되겠네. 네. 네? 우리에는 안 되겠어요. 안 보게 하신다고요? 퍼즐땡 강의를 듣고 있는데 네. 아직 안 돼. 누구죠? 제가 알아요, 다. 누구요? 아이 프라이버시를 아니, 제가 다 아는데, 프라이버시까지. 네. 이게 주변에 또. 아직 안 배운 데서 나왔다고 본인 말로는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누군데요? 네. 자, 저기 여기 한반에 몇 명이 한 반에 한 10명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있나요? 제가 뭘 잘하냐면, 여기 솔직히 요 골목에 있는 분들은 다 수학을 그래도 어느 정도 잘 가르치지 않을까요? 여기 진출했으면 어느 정도 하는 사람들이에요, 다. 모르시는구나, 하여간. 근데 제가 잘하는 건 관리 잘합니다. 좀 집요하게 좀 이렇게. 관리 잘하고, 예.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는 이제 막 한 30대 초부터 이제 이걸 했는데, 예전에 제가 이렇지가 않았어요, 모습이. 굉장히 날씬하고, 안 믿으시겠지만, 제가 막 그 발렌타인데이인가요? 그때 막, 재채기를 하고 그랬어요. 너무 깜짝 놀랐었어요. 발렌타인데이 때 막 그 초콜릿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믿기지 않으시겠죠. 지금 이 모습이니까. 그때는 막 쓰레기 봉투에다 그 초콜릿을 담아서 갔다니까, 제가. 그러니까 그때는 막 제가 외모가 막 이렇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세월이 흘러서,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그때 이제 외모로 승부를 봤는데, 지금 이제 관리로 승부를 못 하는 거죠. 그 말씀을 드리려고. 네. 네, 그런 거죠. 앞으로 말씀하시는 거. 그러면은 네. 기말고사에 수화가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네. 지금 수화가 제대로 안 된 아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수화를 이제 급히 해야죠. 지금 아직 2주 남았어요. 지금 다니고 있다며. 네. 제가 시킬게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중간고사 끝나면 좀 텀이 있어요, 그래도. 그것도 좀 급시키고. 그리고 수화가 요 뒤쪽 단원이 그렇게 어렵죠. 그렇죠. 어렵지 않고 좀 개념 자체가 짧은 단원. 네. 그러니까 그건 나중에 생각하시고,
지금은 중간고사. 아셨죠? 중간고사. 자, 혹시 클리닉 요일이 정해져 있나요? 클리닉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다 열려 있습니다. 다 열려 있고, 이제 거기 이제 조교들이 상주하는 거죠. 조교들이 상주하고, 대신에 이제 제가 뭘 해야 될지는, 서둘러서 이제 가시려고. 자, 저 빨리 얘기할게요. 뭘 해야 될지 다 지정을 해주는 거죠. 교장 선생님들이 그런 클리닉은 네네, 질문을 받는 거예요. 질문 받고, 아까 뭐 틀린 거나 그런 거는 이제 매스플랫에 입력해주고, 뭐 유사이용 쌍둥이 문제 제공해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뭐 물어보신 거죠, 결국에? 클리닉이 계속 있는 거예요. 계속 있는데, 아이가 되는 날짜 정해서 하면 돼요. 그러니까 아까 시간표상으로 정해진 날짜 말고, 클리닉은 유동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는 픽스되어 있는데, 아이들은 유동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사정이 그 10만 원 그게 1등급 컷이었나요? 네, 그 정도 되죠. 네. 그 감금 컷이 그 정도? 네, 아이가 좀 이렇게 잘. 아니 그냥 그 아, 저한테 보내시라고 하려고 했는데.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자, 감사합니다. 네.